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영상인 기념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고 싶은 이미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가진 인상,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볼 수 있고 메이크업의 진하기나 색감의 완성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얼른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시작! 먼저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건 바로 눈썹이에요. 눈썹만 바뀌어도 얼굴이 달라지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썹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먼저 트렌디한 눈썹부터 알려드리면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눈썹은 바로 흐린 눈썹이에요. 옛날엔 시대별로 유행하던 눈썹이 있었어요. 지금은 개인의 개성과 내추럴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요즘 자주 보이는 눈썹은 바로 너무 진하지 않게 흐리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즘 흐린 눈썹이 많이 보이는 걸까요? 바로 채도 낮은 색감의 메이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오렌지 브라운빛 섀도우, 진한 틴트가 유행이었어요. 눈에 음영을 진하게 넣고 입술도 진하게 표현하니까 눈썹이 너무 흐리면 중심이 잡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 있게 그렸던 거죠. 이제는 메이크업이 훨씬 고도화되어서 눈, 입술 이런 식으로 한두 군데만 진하게 표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채도를 낮춘 은은한 색감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주게 된 거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어느 한 곳이 눈에 딱 띄지 않고 전체적으로 눈, 코, 입이 부각되면서 얼굴의 여백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얼굴의 비율이 맞아 보이고 메이크업의 인위적인 느낌이 줄어들게 돼요. 곳곳에 포인트를 줬던 메이크업에서 전체적으로 물들인 듯한 퍼진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눈썹도 같이 흐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브로우 제품들도 점점 컬러가 더 다양해지고 흐린 컬러들도 많이 나오게 됐어요. 페리페라 브로우 제품이 트렌드에 맞게 정말 다양하게 컬러가 있거든요. 페리페라가 흐린 컬러, 애쉬 컬러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선도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애쉬 컬러가 출시됐다고 해요. 바로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12호 밀키토프와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9호 밀키 애쉬예요. 이 페리페라 브로우 제품들이 정말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 메이크업 동기 친구가 청담샵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데 작년 여름에 눈썹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서 어떤 제품인지 제가 물어봤었는데 바로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였어요. 그때부터 페리페라 브로우 너무 좋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뉴 컬러가 제가 정말 찾던 컬러가 나왔어요. 펜슬, 브로우 카라 모두 전체적으로 애쉬 컬러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애쉬 컬러가 많이 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쉬 컬러는 탈색모부터 브라운 헤어, 자연갈색, 흑발까지 어울리는 컬러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컬러예요. 이렇게 차분하고 또렷한 컬러부터 자연스럽고 은은한 컬러까지 있어서 다양한 눈썹 표현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 나온 브로우 12호 밀키토프와 브로우 마스카라 9호 밀키 애쉬는 요즘 많이 하는 채도 낮은 뽀얀 메이크업 연출할 때 딱 맞는 컬러예요. 밀키토프는 회갈색의 베이지와 흰빛이 약간 섞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색감이에요. 탈색모와 밝은 염색모에 정말 찰떡인 컬러고 어두운 모발인 분도 부드러운 인상 만들고 싶을 때 쓰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 9호 밀키 애쉬는 특히 제가 찾던 컬러였거든요. 저는 눈썹모가 정말 두껍고 진해서 일반적인 마스카라를 바르면 밝아지지 않고 그대로 어두워 보여요. 요즘에 블리치 컬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밝은 호스와 블리치 컬러를 섞어서 두 개를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섞어서 쓰면 조금 번거롭잖아요. 이 밀키 애쉬가 제가 섞어서 만들던 컬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확실하게 밝혀주는데 완전한 블리치 탈색모 컬러가 아니거든요. 눈썹이 허해지지는 않아요. 딱 밝게 나온 애쉬 컬러예요. 그래서 일단 밝은 헤어, 탈색모에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처럼 모발이 엄청 밝지 않아도 눈썹이 원래 두껍고 진해서 어떤 브로우 카라를 발라도 계속 진해 보였다. 눈썹이 좀 두꺼워 보였다. 이런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이 새로 나온 컬러들 진짜 잘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눈썹을 무조건 흐리게 만들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눈썹은 진하기, 각도, 두께, 결 표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 또는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주시면 돼요. 저도 그날 메이크업과 컨셉에 따라서 눈썹을 미묘하게 바꿔요. 그러면 첫 번째로 눈썹 진하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눈썹이 진하면 T존이 선명해져요. 얼굴에서 남성성이 강해질수록 T존이 강하거든요. 이 눈썹뼈가 발달하고 아이홀은 쏙 들어가고 콧대
때는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눈썹이 진해질수록 인상이 강해지고 얼굴의 전체적인 선이 굵어 보여요. 도회적이고 이지적인 느낌, 고혹적인 느낌, 카리스마, 진중함, 고급스러움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눈썹 진하기를 살짝 높이면 돼요. 반대로 눈썹이 연해질수록 T존의 선명함이 떨어져요. 이 눈썹뼈, 콧대, 아이홀 부각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눈썹이 흐려질수록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얼굴 선이 여리여리해져요. 청순한, 귀여움, 여리여리한 분위기, 깨끗함을 주고 싶을 때 눈썹을 살짝 연하게 만들면 좋아요. 눈썹의 진하기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얼굴의 비율도 달라 보여요. 눈썹이 진하면 얼굴의 상안부로 시선이 집중돼요. 진한 곳으로 시선이 많이 가니까요. 얼굴에서 눈이 매력이어서 눈 쪽으로 포인트를 더 주고 싶다면 눈썹도 살짝 더 진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눈과 눈썹이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썹이 약간만 진해지면 눈 쪽으로도 시선이 많이 가거든요. 또 눈썹이 진해지면 상안부로 시선이 집중되고 그 밑에 여백은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돼요. 여기에 시선이 딱 꽂히니까 그 밑까지는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는 느낌도 줘요. 얼굴의 길이감을 줄이고 싶다면 눈썹을 더 흐리게 표현해서 위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미지와 얼굴의 비율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눈썹 진하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또렷하게 메이크업 했을 때 눈썹도 같이 연결해서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면 좋아요. 눈은 진한데 눈썹이 과하게 연하면 밸런스가 안 맞겠죠. 메이크업 조화가 약간 깨질 거예요. 물론 일부러 컨셉상 눈썹을 과하게 밝게 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추럴한 메이크업의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섀도우와 블러셔, 립 이런 색감도 진하게 표현했을 때 눈썹도 어느 정도 톤을 맞춰주면 좋아요.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했는데 눈썹이 너무 흐릿하면 인상도 흐려 보이고 메이크업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거예요. 애쉬빛의 은은한 눈썹이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 그리면 인상도 흐릿해 보이고 메이크업 조화가 깨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화장의 진하기, 메이크업의 화려함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눈썹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연한 아이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심플한 메이크업, 은은하고 차분하다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그에 맞게 눈썹도 은은하고 연하게 그리면 돼요. 기준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일단 내가 제일 고민되는 포인트에 맞추면 돼요. 얼굴 길이감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나 내가 하고자 하는 메이크업 컨셉에 맞추셔도 됩니다. 이 기준은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 맞출 것이냐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눈썹 진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진하기는 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메이크업 초보의 경우에는 이 농도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눈썹을 진하게 그리세요 라고 했을 때 확 진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약간만 진하게 그려라 해요. 조금씩 은은하게 진하게 만드는 거죠. 진하기를 제가 딱 정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어울리는 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씩 색을 입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2가지 이상의 컬러를 쓰는 게 좋아요.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연한 컬러, 진한 컬러 이렇게 2가지를 써야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2호, 9호를 같이 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회갈색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줍니다. 항상 눈썹은 살살 그려야 돼요. 처음에 세게 그리면 당연히 진하게 그려지니까 부자연스러워요. 이때 뭉치는 제형이면 그리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면서 계속 뭉치는 거예요, 얼룩지고. 근데 이 제형이 정말 좋은 게 뭉치지를 않아요. 더 그려도 확 진하게 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눈썹은 더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절대 한 번에 샥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색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펜슬이 진짜 안 뭉쳐서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광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제형이 안 뭉쳐요. 1.5mm라고 하거든요. 정말 얇게 나왔어요. 펜슬이 두꺼우면 너무 두껍게 그려져서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커터 칼로 다듬어서 그렸거든요. 이 펜슬은 원래 얇게 나와서 너무 편해요. 특히 눈썹 그리기 어려웠던 초보자분들께 너무 추천해드려요. 이 눈썹 그릴 때는 항상 가까이에서는 디테일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린 다음에 멀리서 봐야 돼요. 화장대 거울이 꼭 있는 게 좋아요. 손거울만 있으면 좋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에서만 보면 대칭 맞추기도 힘들고 농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이 농도, 이 진하기는 멀리서 봐야 파악이 되거든요. 조금 그리다가 멀리서 보고 또 조금 그리다가 멀리서 보고 이러면서 진하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9호로 이렇게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두운 2호로
끝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그리는 거죠. 아니 발색도 너무 잘 됐는데 진짜 확 진하게 나오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로우가 제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이렇게 안 뭉치는 펜슬로 그리셔야 눈썹이 확 진해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연하게 해볼까요? 일단 밝은 컬러 9호로 비어있는 곳을 다 채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숱이 아예 없는 부분들 어두운 컬러로 이 부분들만 살짝 채우는 거예요. 이걸로 다 그리면 너무 진해지니까. 이렇게 펜슬로 그린 다음에 브로우 카라로 색깔도 맞추고 진하기도 조절하면 돼요. 눈썹 모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눈썹 모가 엄청 얇고 희미한 그런 모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덧발라도 괜찮고요. 눈썹이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존재감도 생기고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런데 눈썹 털 자체가 엄청 두껍고 진하게 난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눈썹 털이 되게 진하고 두껍잖아요. 이런 분은 조금만 덧발라도 확 두꺼워지기 쉽거든요. 원래 모가 두껍기 때문에 조금만 입혀져도 이 두께감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최대한 적은 양을 바르시고 너무 덧바르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밝은 컬러를 고르셔야 돼요. 브로우 카라는 펜슬보다 훨씬 발색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컬러 그대로 선택하면 두꺼워지고 생각보다 안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 모가 너무 두껍고 진한 분은 내가 생각한 컬러보다 더 밝은 걸 고르셔야 약간 눈썹이 밝아질 거예요. 이 브로우 마스카라는 브러쉬가 엄청 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형이 너무 되직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약간 가벼운 제형이에요. 너무 뭉치지 않고 쉽게 두꺼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기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도 과하게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은 진하게 표현하려고 7호 포프 애쉬를 사용할게요. 결 방향대로 아래에서 위로, 중간은 옆으로, 뒷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이 결 모양대로 바르시면 되고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 이 피부에 다 묻거든요. 그러면 얼룩져요. 그래서 털에만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살살 갖다 대듯이 칠하는 거예요. 이 털이 피부 위에 떠 있잖아요. 살살 피부에 묻지 말라고 살살. 이 브러쉬가 얇으니까 바르기가 더 편해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했고 이제 반대쪽은 9호 밀키 애쉬로 저처럼 눈썹이 어두워서 탈색한 분들 계시잖아요. 눈썹을 염색해도 뿌리가 금방 자라잖아요. 이렇게 부분 까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밝은 컬러를 발라주시면 색깔이 딱 맞아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덜 밝은 걸로 칠하면 눈썹이 확 진해지고 어두워 보이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컬러가 밝으면서도 애쉬빛이 섞여있는 베이지 컬러여서 눈썹이 허옇게도 되지 않고 정말 딱 적당히 톤업을 해줘서 너무 좋아요. 진짜 컬러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이렇게 브로우 카라까지 바르니까 연한 눈썹, 진한 눈썹 비교가 잘 되죠. 이렇게 눈썹 진하기를 내가 원할 때마다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 브로우 카라가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그냥 가볍게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발색이 잘 돼요. 브로우 카라가 발색이 잘 안 되면 여러 번 덧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썹 털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그래서 브로우 카라 역시 제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루 떨어지거나 벗겨지는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번지거나 지워지는 거 걱정 안 하시고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 컬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우 1호, 2호, 3호, 6호 브로우 마스카라 2호, 3호는 명도가 어두워서 차분한 느낌이에요. 또렷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어요. 브로우 8호, 9호, 11호, 12호 브로우 마스카라 6호, 7호, 8호, 9호는 명도가 적당히 높아서 자연스러운 톤업이 될 수 있어요. 더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하기 좋아요.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 4호, 5호는 다른 호수와 다르게 색감이 약간 느껴져요. 채도가 적당히 빠진 애쉬 브라운과 애쉬 핑크 브라운 컬러여서 메이크업 색감 또는 헤어 컬러에 맞춰서 연출하기 좋아요. 채도가 높아서 붉은기가 많이 느껴지면 너무 튈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색감이 잘 나왔어요. 페리페라가 컬러도 역시 너무 잘 만들어요. 컬러 기준은 머리색에 맞추면 좋아요. 머리색보다 밝은 컬러 한 가지, 머리색보다 진한 컬러 혹은 내 뿌리색과 비슷한 진한 컬러를 골라주시면 돼요. 먼저 흑발은 1호, 6호, 9호 브로우 마스카라는 2호 또는 7호 추천합니다. 자연
갈색은 2호, 3호, 9호, 브로우 마스카라는 2호, 3호, 6호, 8호 추천합니다. 브라운 계열의 염색모는 2호, 3호, 그리고 8호부터 12호까지 다 추천해드려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3호, 4호, 6호, 9호 추천합니다. 붉은빛이 없는 애쉬 계열의 헤어 컬러는 2호, 3호, 그리고 마찬가지로 8호부터 12호까지 추천해드리고요. 브로우 카라는 6호, 7호, 8호, 9호 중에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 5호는 붉은빛, 핑크빛 헤어가 정말 잘 어울리고 꼭 붉은 헤어가 아니더라도 붉은기가 도는 메이크업 할 때 쓰면 묘하고 신비로운 느낌 들면서 되게 예쁠 거예요. 탈색모는 8호, 9호, 11호, 11호 추천하고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9호 추천합니다. 제가 컬러별로 추천해드렸지만 밝기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컬러 참고하면서 밝기는 내 머리색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돼요. 브로우도 그렇고 브로우 마스카라도 그렇고 컬러 스펙트럼이 넓어서 밝기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눈썹만 그리면 너무 두껍거나 진하게 그려진다. 내 머리색에 맞는 컬러를 잘 못 찾겠다. 이런 분들께 정말 추천합니다. 이번엔 눈썹 각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눈썹에 각이 생길수록 인상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인상에서 더 진하고 강한 이미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럴 땐 눈썹 각을 만들면 돼요. 반대로 더 순한 인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각을 내리면 되겠죠. 완만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눈썹 각도를 눈의 모양에 맞추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나는 왜 눈썹만 그리면 답답해 보이지?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눈매에 맞춰주시면 조금 더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동그란 눈매면 눈썹에 각을 약간 줘서 아치 형태로 만들면 좋아요. 눈매에 맞춰서 눈썹도 은근한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눈매가 엄청 동그란데 눈썹이 일자로 붙어있으면 위에서 약간 짓누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직선 형태를 나타내는 눈매는 눈썹이 너무 큰 각을 이루고 있을 때 눈두덩이 심하게 넓어 보여요. 비율이 약간 안 맞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눈썹도 살짝은 각을 내려서 직선 형태로 만들어주면 눈매와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해당되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썹에 각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 밑에 공간이 넓어져요. 이 눈두덩이 넓어지는 거죠. 이 눈두덩이 너무 좁아서 고민인 분도 계실 거예요. 눈썹과 눈이 너무 가깝다. 여기가 정말 좁다. 이런 분은 눈썹 각을 살짝 만들어주시면 눈두덩이 넓어져서 더 시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에 각을 많이 만들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중상안부 비율이 약간 늘어나게 돼요. 얼굴이 조금 더 길어져서 시원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각을 만들면 되고, 얼굴의 길이감을 줄이고 싶다면 눈썹 각을 약하게 주거나 또는 완만하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건 싫어서 완만하게 그릴 건데 각을 주지 않을 건데 제가 너무 순둥순둥해 보여서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요. 그럼 눈썹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메이크업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메이크업은 절대로 둘 중 하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각이 없는 눈썹, 각이 있는 눈썹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썹 각을 얼마나 주냐, 눈썹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이미지와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이 각도를 조정하면 돼요. 나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눈썹에 각을 줘서 조금 더 진한 인상을 주고 싶은데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건 싫다. 그러면 눈썹 각을 미세하게만 주면 돼요. 눈썹은 1mm만 바뀌어도 묘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항상 메이크업을 하면 1mm만 그리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그려도 약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변화를 주면 분명 부작용이 있으니 1mm씩만 바꾸면 돼요. 눈썹의 각을 아주 약간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인상이 묘하게 바뀌는데 얼굴이 크게 엄청나게 길어 보이진 않아요. 눈썹을 한 이만큼 올려야 더 길어 보이겠죠. 그리고 얼굴 길이를 보완하고 싶다면 이제 다른 부위 메이크업을 하면 돼요. 쉐딩, 블러셔 이런 걸로 얼굴의 길이감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눈썹 각을 주거나 혹은 완만하게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눈썹 각도 잡을 때는 정말 얇은 펜슬이 좋거든요. 여러분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펜슬이 두껍다면 꼭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얇은 걸 써주셔야 돼요. 두꺼운 펜슬로는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칫하면 내가 그리고자 한 것보다 더 도톰하게 그려져요. 눈썹도 꼭
정석처럼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일단 난 기본적인 아치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눈동자 끝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펜슬을 대보세요. 이 펜슬이 있는 곳이 눈썹 산이 되면 돼요. 눈동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펜슬 올렸을 때. 근데 이건 좀 사람마다 달라요. 더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앞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도전해봐야 알거든요. 여러 가지 그려보면서 덜 어색한 걸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산 위치를 기억하면서 밝은 컬러로 그 산 부분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그리는 게 좋아요. 내 눈썹 산 위치 기억하면서 여러 번 힘을 완전히 빼서 여러 번 그리는 거예요. 1mm만 일단 올려주는 거예요. 내 눈썹에서 1mm만. 아주 미세하게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갑자기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눈썹 산을 올렸는데 앞부분이 똑같이 올라가 있으면 그냥 계속 일자예요. 아치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앞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수록 더 각이 생겨요. 여기를 약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산을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똑같이 쭉 그려버리면 일자되니까 여기도 약간 내리게. 그리고 앞부분에 조금 채워줄게요. 이제 더 진한 3호를 쓸게요. 3호로 여기 비어있잖아요. 이런데 비어있는 부분 살짝 채울게요. 저는 지금은 눈썹 너무 진하게 안 만들고 싶어서 살짝만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을 약간 정리해야 돼요. 여기에 털이 있으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털이 있으면 눈썹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눈썹 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힘들면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컨실러 펜슬이 너무 밝은 옷 쓰면 가린 게 티가 나니까 살짝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색깔을 맞출게요. 9호입니다. 바를 때도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아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썹을 완만하게 그릴 때 이 윗부분을 다듬어야겠죠. 여기에 털이 있으면 눈썹이 계속 올라가 보이니까 이 산이 안 보이게 일단 이 위쪽을 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 눈썹을 깎고 싶진 않다. 그러면 약간 티가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지워주시면 돼요. 눈썹 문신이 있는 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그려야 돼요. 아까는 밑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지웠잖아요, 여기를.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약간 일자로 채워줘야 돼요, 이쪽이. 그래서 똑같이 스케치하듯이 살살 채워줍니다. 약간 일자로. 그 다음에 완만하게 만들 때는 눈썹 앞머리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각이 생겨버리니까 이번엔 여기를 살짝 올려야 돼요. 그래서 밑에 털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컨실러 펜슬로 가리거나 꼭 정리해주시고 완전한 일자가 되면 답답해 보이거든요. 눈은 곡선을 띠는데 눈썹이 너무 일자면 답답해요. 은근한 일자, 곡선 느낌의 일자로 완만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윗부분 여기를 채워야 눈썹이 더 완만해져요. 앞쪽에 윗부분을 약간 통통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두운 펜슬로 이제 숱을 더 채워줄게요. 브로우 카라로 약간 밝혀줄게요. 완만한 눈썹입니다. 여기는 아치형. 차이가 느껴지시죠? 확실히 아치형을 그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여백이 생긴 느낌이고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쪽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저는 어떤 게 더 낫냐 이것보다는 메이크업 느낌의 그날 이미지에 따라서 바꿉니다. 이번엔 눈썹 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눈썹 결을 살리냐 안 살리냐에 따라서 얼굴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이번엔 이미지 변화보다는 내 얼굴 느낌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얼굴의 전체적인 선이 굵은 느낌이다. 이목구비도 또렷또렷하고 인상이 약간 강한 편이다. 그런 얼굴은 눈썹 결을 너무 거칠게 살리지 않는 것도 좋아요. 눈썹 결을 살리면 약간 거칠고 강한 느낌이 추가되면서 얼굴 선도 굵어지고 인상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나는 이목구비가 조금 여리여리한 편이고 인상이 흐리다, 너무 순하다. 그런 얼굴이 인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눈썹 결을 약간 굵게 살리는 게 좋아요. 눈썹 결이 약간 거칠어지면서 그 여리여리한 얼굴 선이 약간은 굵어 보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이 되게 또렷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선이 되게 굵은 느낌이 나는데 눈썹까지 거칠게 표현하면 너무 인상이 강해져서 평소에 눈썹 결을 많이 살리지 않아요. 부드럽게 그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눈썹 결을 살리지 않고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밝은 컬러가 필요하고요. 머리색보다 밝은 8호를 골랐습니다. 눈썹을 한 올 한 올 그리지 않고 번지듯이 스케치 하듯이 면적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호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이제 숱 없는 부분을 또 살살 채워주면 돼요. 결 방향대로는 그려요. 크게 결을 한 올 한 올 그리지는 않고 번지듯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6호 베이지 애쉬로 어두운 부분들 밝혀줄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면적을 채우면서 그린 게 결을 살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쪽은 결을 살려서 그려볼게요. 이번엔 어두운 컬러를 먼저 써야 됩니다. 한 올 한 올 털을 그려야 되거든요. 밝은 걸로 그리면 티가 잘 안 나요. 결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아래에서 위, 그리고 얼굴의 바깥쪽, 위에서 아래로 사선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얇은 펜슬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컨실러에 약간 묻어있는 퍼플을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지탱을 하세요. 지탱을 하고 그리면 손이 조금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힘을 아예 빼서 살살 그려야 됩니다. 세게 그리면 털이 얇게 안 그려지고 뭉툭하게 그려질 거예요. 손목에 힘을 빼고 먼저 결의 방향 아래에서 위로 살살 한 올 한 올 그리는 거예요. 한 올 그리고 쉬고 한 올 그리고 쉬고. 왜냐면 연속으로 그리면 뭉툭해질 수도 있고 어렵거든요. 한 올 그리고 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할 때는 얇은 컨실러 브러쉬로 군데군데만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결이 망가지지 않아요. 옆으로 채워주고요. 빼곡하게 채워지면 지금 이게 어두운 컬러여서 너무 진해져요. 듬성듬성 털이 없는 부분 위주로만 듬성 그리고요. 진짜 듬성듬성 채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컬러로 똑같이 결을 그리는 거예요. 듬성듬성. 이 결 표현은 듬성듬성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곳만 체크를 해서 그 부분 위주로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브로우카라도 결 방향대로 발라주시면 돼요. 좀 더 결을 살리고 싶으면 더 어두운 컬러로 해도 됩니다. 털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약간 더 발라요. 2-3번 더 바릅니다. 앞에가 결이 살아야 전체적으로 결 표현이 잘 보이거든요. 앞부분을 좀 도톰하게 바르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똑같은 컬러, 똑같은 제품으로 그렸거든요. 이쪽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이쪽은 조금 더 눈썹이 입체적인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눈썹 결을 살리느냐 그냥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죠. 이 결 살리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브로우 카라를 2-3번 더 발라서 방향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것과 그냥 한 번만 발라서 색감만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눠서 생각하셔도 돼요. 이번엔 눈썹 두께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눈썹이 두꺼워지면 얼굴 선이 굵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인상과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는 눈썹의 두께감을 조금 주면 좋아요. 또 눈썹이 두꺼워질수록 눈이 약간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눈도 더 또렷해 보이고 은은하게 커 보이는 거죠. 눈이 크고 진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런 눈에 눈썹도 같이 너무 진하고 두꺼워지면 안 그래도 눈이 크고 강한데 눈썹까지 강해지니까 전체적인 얼굴 비율이 답답해지고 인상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눈을 더 강조하고 선명해 보이고 싶은 분은 눈썹의 두께감을 약간 늘리면 좋겠죠. 또 눈썹이 두꺼워지면 얼굴의 상안부 여백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얼굴의 길이감이 줄어들게 보여요. 얼굴이 좀 더 짧아 보이고 싶다면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눈썹의 두께감을 약간 늘리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김새나 이미지에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무작정 두껍게 하면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반대로 눈썹이 얇을수록 얼굴 선이 얇아 보여요.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 눈썹의 두께감을 줄이면 돼요. 근데 또 엄청 줄이면 오히려 인상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또 눈썹이 얇아지면 상안부의 여백이 늘어나요. 이마가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 그럴 때 눈썹을 조금만 얇게 그리면 더 시원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눈썹을 두껍게 그려볼까요? 밝은 컬러. 저는 12호 밀키토프를 사용할게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일단 면적을 채웁니다. 일단은 내가 평소에 그리던 대로 원래 내 눈썹 모양대로 채워주세요. 채우면서 위로 두껍게 할 건지 아래로 두껍게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이 밑을 두껍게 그리면 눈두덩이 좁아지거든요. 중안부가 약간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또 눈두덩이 좁아져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눈두덩이 좁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위를 그려서 위쪽으로 두껍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미세하게 위 아래로 둘 다 두껍게 해도 돼요. 저는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답답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만 두껍게 그릴게요. 1mm만 더 두껍게 그리는 거예요. 살살살 스케치하듯이. 이쪽에 비해서 두꺼워졌죠? 그 다음 이제 어두운 컬러 3호 내추럴 브라운으로 빈 곳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9호 밀키 애쉬로 눈썹 털을 밝혀줄게요. 두껍게 했을 때 너무 진하게 어둡게 하면 인상이 너무 강해지니까 밝혀줄게요. 자, 이렇게 두께감 있게 그렸고요. 그 다음 눈썹을 얇게 그리고 싶을 때 일단은 눈썹을 조금 깎아야겠죠. 위아래로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컨실러 펜슬로 지워주는 거예요. 밝은 컬러로 면적을 최대한 좁게 얇게 채워주세요. 위아래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중간 쪽, 이쪽을 채워주는 거예요. 브로우 카라는 최대한 조금만 발라야 돼요. 여기서 많이 발라버리면 갑자기 확 눈썹이 도톰해지거든요. 조금만 바르고 스크럽 브러쉬로 약간 걷어내기. 자, 이렇게 하면 약간 두께감 있는 눈썹 그리고 얇은 눈썹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오늘 눈썹의 진하기, 각도, 결표현, 두께에 따라 인상과 이미지, 얼굴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렸어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컨셉, 이미지에 맞춰서 눈썹 잘 연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잘 사용한 페리페라의 브로우와 브로우 마스카라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둘 다 원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획전에서 두 개 다 사도 10,000원 초반대라고 해요. 눈썹 제대로 그리고 싶은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워낙 인기템이라 원래도 잘 쓰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할인하니까 쟁여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